착각에 빠져 있다. 일장에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다. 1월 초 어느 날 43세의 남성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취임 선서를 하고 있었다. 옆에는 전임자가 서 있는데 그는 15년 전 독일의 패배를 초래한 전쟁에서 자국 군대를 이끈 유명한 장군이었다. 한편 방금 취임한 젊은 지도자는 독일 독실한 로마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프레이드를 5시간 동안 지켜본 뒤에 취임을 축하하며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다. 43세 남성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는가? 위거의 주인공이 존 F 케네디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때는 1933년 1월 30일이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였다. 이따금 우리는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 불완전하거나 틀린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짐작한다. 앞으로 예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설명을 보고 사례의 주인공을 존 F 케네디라고 생각한다. 작고 사소한 정보인 날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가정과 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만 해도 대다수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이런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상을 탐험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당시 사람들은 멀리 이동하면 지구 끝자락 전력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고 대부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소한 사실 하나가 밝혀진 뒤 그들은 크게 변화했다. 사람들은 지구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교역로가 열리고 향신료가 무역이 시작되었다. 수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면서 온갖 혁신과 진보적인 폭발. 이렇게 잘못된 가정 하나를 바르게 수정했을 뿐인데 전인류가 진일보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정말 조직의 성패 이유를 잘 알고 있을까? 불확실한 짐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성공의 정의와 추가 달성이든 특정 금액을 버는 일이든 매출이나 승진이든 등등 간혹 즉흥적인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조금이라도 자료를 수집해서 지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지만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옳지 못한 결정을 따르는 것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참사를 일으킬 만큼 클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도 부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많은 이가 장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사람을 존 F 케네디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 심지어 돈을 벌내기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불완전한 가정은 어떤 행동이 되기도 한다. 내가 날짜라는 작은 정보를 주기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가 확실하다고 단정했을 것이다. 잘못된 가정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 성패를 이유를 안다고 생각. 정말 그럴까?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가 있다. 투자가 여자는 똑똑하고 주식을 신명하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잃으면 항상 시장을 탓한다. 충돌.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논리로만 보면 정보와 자료를 더 많이 모으는 일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책을 읽고 컨퍼런스, 팟캐스트, 친구나 동료의 조언을 구하고 등등 이렇게 한다. 이 장 시작 부분부터 정답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확신하며 예측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란 정보만 놓고 보면 히틀러와 존 F 케네디 둘 다 해당하므로 누구든 정답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자신이 안다는 것이 드는 순간 주의를 해야 한다. 자료에 기초한 가정이라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유용한 자료와 훌륭한 조언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정보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럴 때 우리는 뒤로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자료나 주변 조언과 정보 없이 직감으로 일을 처리할 경우에 오히려 일이 잘 해결되고 심지어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우리는 삶과 비전에서 의사결정할 때 직감과 이성을 두고 저울질한다. 그래서
여러 측면의 선택 사항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게 훌륭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 일본 자동차 공장 조립 공정을 견학할 때 일이다.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마지막 경첩과 문짝을 연결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단계가 빠졌다. 고무망치로 문짝을 가장자리를 두들겨서 유격 없이 완벽하게 맞추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한 임원이 놀라서 문을 언제 맞추는지 물었다. 견학을 안 해오던 일본인 직원은 쑥스러운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맞춰서 제작합니다. 일본 공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자료를 수집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모든 과정을 설계했다. 바랐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시작 지점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제조 공정을 통과한 완성품만 놓고 보면은 미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에서 만든 문짝 둘 다 완벽하게 들어간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에서는 고무망치를 두들길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고무망치를 살 필요도 없다. 문짝 내구성도 더 강할 테고 어쩌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적으로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는 처음부터 딱 들어맞게 부품을 설계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수많은 리더와 조직이 고무망치를 두들기고 있다.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단계적인 초과가 있는 임시방편의 전략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런 전략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견실할까. 그런데도 수많은 조직이 부실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더 많은 일을 달성하는 조직, 적은 직원과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조직, 우리가 내리는 지시, 세우는 방책, 원하는 결과는 출발점이 모두 같다. 바로 초기 의사결정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문짝을 맞추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조직도 있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케이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은 오늘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대부분에서 가격과 수준이 유사한 경쟁 상품이 있다. 선벌 주제에 이건 몇 개월을 채 넘기지 못한다. 아주 참신한 제품을 선보인다 해도 얼마 못 가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의 고객이 당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색이 있거나 저렴하거나 서비스가 좋아서라고 대답한다. 고객이 자세를 택한 이유를 모른들 말과 같다. 회사가 오늘날 많은 회사가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실제로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틀린 가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조정하거나 열의를 불어넣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이란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조정은 매우 흔하며 매우 온화한 전략이다. 사실 대부분은 그럴 적부터 이 전략을 쓴다. 이거 주면은 너랑 단짝 해줄게 라고 새로운 단짝을 기대하며 사탕을 건네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조정은 경영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영업과 마케팅에 만연해 있다. 전형적인 조정의 예로 가격 인하 프로모션, 공포 마케팅, 동조 압력, 소비자 열망을 이용한 마케팅 등이 있다. 마케팅 그럴 만한 조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혜택의 유혹, 쏟고 있는 소비자. GM의 목표는 미국 전통시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50년 제조사는 GM, 포드 이렇게 등등 4군데였다. 외국 자동차 기업이 진입한 정을 GM이 시장을 장악. GM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다. 50년간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GM은 20세기 대부분에 걸쳐서 압도적인 지위와 점유율을 굳건히 지켰다. 하지만 1990년 토요타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7.8% 불과했던 토요타 시장 점유율은 2007년에 16%, 또 GM의 점유율 35%에서 23.8%까지 떨어졌다. 급기야 2008년 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났는데 국산 자동차보다 외제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다. 90년 이후에 GM을 비롯해서 여러 미국 자동차 기업은
일본과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놓이며 하락하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앞으로 판매 유인책을 내놓았다. 일례로 GM은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며 승용차와 트럭 구매자에게 $500에 최고 $7,000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다. 이 프로모션은 배우리다가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다시 매출은 늘어났다. 하지만 GM은 프로모션을 장기간 펼친 탓에 수익성 악화인 듯 비판했다. 2007년에는 차량 한 대당 $729의 손해를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 원인은 프로모션. GM은 이 프로모션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캐시백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캐시백이 없어지자 고객도 업계는 스스로 고객을 캐시백 중독자로 만들었고 정가를 주면 사면 어리석다는 인식을 키웠다. 1+1이나 장난감 프로모션, 증정 같은 프로모션은 매우 흔한 일이 되어서 조정이라고 인지하기 그것자 어렵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사람 매장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크기, 화소, 가격, 브랜드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제품 두세 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중에 한 제품 정도는 프로모션 중이라 전용 가방이나 메모리 카드 있을 것이다. 제품 기능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 간에서 간 프로모션은 부가가치 추가 제공이라고 한다. 상황만 다르고 혜택을 무료로 정해서 상대방의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원리. 소비업계는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를 조정하는 관행이 완전히 자라봐. 이 원리를 일컫는 용어까지 생겼다. 바로 낙전수입이다. 낙전수입은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가를 지불하는 고객 비율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거치하는 절차가 귀찮아서 혜택을 포기할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다. 판매자는 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실수나 불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낙전 수입을 늘린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포장 상자에서 바코드를 오려내고 캐시백 신청 시에 제품 관련 정보와 구매 정보를 꼼꼼히 적어 영수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혜택을 신청하지 않거나 혜택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지 않고는 고객을 가리키는 용어도 있다. 바로 슬리피지다. 추후에 적립을 비롯한 다양한 조정 전략을 얻은 판매자의 단기 이익은 명확하다. 캐시백이나 주 적립 혜택이 제공되면 소비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구매를 고려하거나 정가를 지불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40%는 자신의 생각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일이지만 어쨌든 판매자들은 이 같은 조정 전략에 의존한다. 기관에서 기업의 이런 꼼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적립이나 할인 절차를 덩그럽게 유지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할 것이다. 조정 전략은 판매자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대가를 따를까? 공포감. 우리의 강력한 조정자.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바나나를 넣은 채 총을 지닌 척하고 은행을 강탈하더라도 무장 강도죄가 성립된다. 분명히 아무도 총에 맞을 위협이 없지만 사람들은 강도가 진짜 총을 소지했다고 생각하므로 법적으로 총을 지닌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두려움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려는 사실을 이용해서 위협했기 때문이다. 공포는 그 대상의 실체와 관계없이 강력한 조정 방법이다. IBM 컴퓨터를 샀다고 해고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온전히 두려움에서 빚어진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선택하지 않는다. 이 일이 잘못되어 해고될까봐 법률의 목적을 무시하고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일보다 자신의 안전한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 공포가 조정되면 객관적인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생물학적인 생존 욕구가 길이 잡고 있어서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확률보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문제다. 공포감을 조성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어서 누군가는 이를 선의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면서 종종 공포감을 부추긴다. 공포감. 1980년대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약물 남지 방지를 위해서 정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 자주 패러디했던 이 광고는 한 남성이 달걀을 넣은 채 이렇게 이것은 당신의 뇌입니다. 그 뜨거운 기름에 지글거리는 프라이팬으로 툭
이것은 마약을 하는 당신의 내입니다. 질문이 있나요? 청소년에게 겁주를 목적으로 만드는 이 광고에서는 이런 구절을 한다. 코카인을 한다고 섹시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을 빼앗길 뿐입니다. 이 밖에 정신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투표하면 세금이 오르고 경찰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저녁 뉴스를 보지 않으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모두 공포감을 부추기는 행동이다.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하려고 보편적인 불안감을 이용 심장증후병에서 일어난다. 36세에 한 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회사에서 더 늦기 전에 정기보험에 가입하세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쩌면 총이 아니라 바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전략은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로, 그런 전략으로